자, 이번 시간에 좀 해볼 게 바로 여기 있는 이제 레티스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우리말 번역? 격자 에너지. 이 격자 에너지가 이게 내용 전개상 고체 결정 챕터에서 나오는 애거든요. 근데 이제 중달책이 그 고체 결정 부분이 약간 뒷부분에 있긴 있어요. 뒷부분에 있는데 앞부분에 뭐 오비탈 원자 구조 하면서 뭐 간단하게 화학 결합의 종류 언급하면서 그 뭐냐면은 그 격자 에너지 부분이 살짝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소개 정도만 넘어가도 되는데 그 교사 입장에서는 아예 한 챕터를 따로 떼서 그냥 수업을 하시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격자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은 우선 연력학적인 정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 요겁니다. 첫 번째 일 반응식. 자, 반응식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보통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짜잔 요렇게. 그래서 이제 관련 반응식을 어떻게 쓴 거냐면 여기 이제 M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보통 금속 양이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 마이너스는 얘는 비금속 음이온을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양이온하고 비금속 음이온을 가지고 뭐냐면은 조금 반응식 중에서도 이렇게 한번 써볼까? 격자 형성 반응이라고 씁시다. 쏘리. 그래서 이 격자 형성 반응식의 의미가 자,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바뀐 거냐면 요렇게 바뀐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여기 보시면 MX라고 되어 있으니까 금속이 이제 1 플러스 양이온이라고 하면 뭐 X는 이제 음이온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근데 그럼 그게 고체가 되었다는 뜻은 이게 뭐를 이루고 있는 거냐면 이온 결합 고체 결정 요거를 이루고 있는 상황을 뜻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재밌는 건 격자 형성 반응에서의 반응물은 여기 상태를 보세요. gas, 기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거는 또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gas 요 상태에 반드시 주목을 해야 돼요. 상태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격자 형성 반응이라고 하는 건 금속 양이온하고 비금속 음이온이 각각 기체로 있다가 얘들이 모여가지고 이온 결합 고체를 만드는 그런 반응을 격자 형성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상황을 약간 알아보기 좋게 자, 모델링을 좀 해보자. 이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온 결합을 만들려면 양이온도 필요하고 음이온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예를 들어서 양이온을 이렇게 뭐 빨간색 동그라미, 음이온을 이런 식으로 파란색 동그라미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보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럴 때 이게 기체로 있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 양이온하고 음이온, 양이온하고 음이온 얘네들이 전부 다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무슨 말 되겠죠?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을 뭐라고? 금속 양이온 기체, 비금속 음이온 기체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양이온이 있으되 음이온이 있으되 서로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들 사이의 인력 얼마일까요? 이들 사이에는 무한정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들 사이에서는 인력도
청력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요 기체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얘가 화학 결합을 했어.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냐? 고체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고체 상태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 바로 여기 양이온, 그다음 여기 음이온, 뭐 혹은 또 음이온, 뭐 이런 식의 양이온, 이런 애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계속 무한정 확장이 되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상황이 바로 요 고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럴 때 여기에 있는 요 양이온하고 음이온, 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 거리 Re 라고 하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요? 이온 결합 길이 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이온 결합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지금 이 격자 형성 반응은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고 인력도 나타나지 않고 청력도 나타나지 않는 기체 상태에서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짝짝짝 모여가지고 이런 식의 고체 결정, 이런 식의 고체 결정을 형성하는 이 변화 과정을 격자 형성 반응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럴 때 여기에서 이 두 이온 간 위치 에너지, 얘를 좀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이온 간 위치 에너지. 두 이온 간 위치 에너지.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여기 이제 양이온이 있고, 여기 이제 음이온이 있다. 그리고 이때 편의상 이 둘 사이의 거리를 R 이렇게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자세히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Z, 내가 어떻게 썼더라? Z 플러스, 자, Z 플러스 E, 이쪽은 Z 마이너스 E, 이렇게 이제 써볼게요.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생각해 볼게. Z 플러스하고 Z 마이너스는 각각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온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온가. 그래서 예를 들어 MgO다, 이런 화학식은 뭐 중학교 때도 많이 봤죠, 그렇죠? MgO라고 하면 맥니듐이 2 플러스 양이온이고 산소가 2 마이너스다,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맥니듐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 이온가를, 그래서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음이온의 이온가는 마이너스 2.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부여하는 값을 우리가 이온가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Z 플러스 Z 마이너스가 그 이온가를 나타내는 거라면, 이때 플러스, 이온가가 플러스인 건 양이온이 될 거고요, 이온가가 마이너스인 건 음이온이 되겠죠. 됐죠?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얘는 바로 전자 한 개 전하량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유명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으로 표현되는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을 2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느냐, 양이온의 이온가가 Z 플러스라고 하면 그때 그 전하량은 그 이온가에다가 전자 전하량을 곱하고, 음이온도 마찬가지로 이온가에다가 전자 전하량을 곱해주면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 크기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죠? 자, 이럴 때 첫 번째 1,
자, attractive interaction. attractive 우리말 번역하면? attractive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attractive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인력. 인력. 그래서 attractive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매력적인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렇죠? 예, 뭔가 끌어당기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력적인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인력 상호작용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그 인력 상호작용에 의한 뭘 표현해 보고 싶으냐면 바로 위치 에너지요. 그래서 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표현을 해볼 건데 자, 누구의 도움을 받을 거냐면 짜잔, 바로 그 유명한 곤양반 쿨롱이요. 쿨롱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수식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걔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요렇게. 짜잔. 이렇게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일종의 상수 묶음이고요. 그래서 막 물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입실론 제로 이게 뭐 이름이 뭐였죠? 입실론 제로로 표현하는 이름이? 진공의 유전율 뭐 그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z 플러스 2, z 마이너스 2를 곱하기로 표현한 건 바로 저 전하량의 이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하량 곱이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 누가 보고 있는 사람 있을까? 누가 보고 있지? 누가 보고 있지? 오, 스무스! 아, 스무스. 스무스 반가워요. 스무스 반가워요. 좋아요, 스무스. 한번 와줘요, 스무스. 스무스 이렇게 영상으로도 보고. 스무 대단해? 대답은 안 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뭐 틀어놓고 딴 거 하고 있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 그렇지, 반가워요. 그래, 반가워요. 현장에는 또 아니나 다를까, 우리 또, 가빈스와, 윤지스가 와 있습니다. 그래, 스무스. 그래요. 뭐, 이따가 그 8시에서 9시에 또 수업할 거거든요. 8시에서 9시에. 그 8시, 9시에 다시 한 번 더 할 거니까 그때 그 뭐냐면 시간 되면 다시 들어와요. 알겠죠? 그래. 좋았어. 좋았어. 좋아.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인력에 의한 상호작용을 쿨롱 상호작용 에너지를 표현해서 이렇게 위치 에너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수에다가 전하량을 곱하고 R은 이제 뭐냐면 두 이온 간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수식은 처음 보는 거예요. 전자기학 시간에다 배운 거예요. 전자기학 시간에 배운 건데 그걸 그대로 빌려다 쓴 거라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온 간에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나타납니다. repulsive interaction도 여기서 나타납니다. repulsive가 뭐죠? repulsive. 그렇지. 이건 인력 아닌 청력이겠지.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양이온이고 이건 음이온이야. 양이온이고 음이온인데 왜 청력이 있을까? 그렇지. 바로 뭐냐면 양이온이라고 해도 내부에 원자 핵이 있죠. 그리고 양이온이라고 해도 가지고 있는 전자가 있죠. 자, 음이온도 내부에 원자 핵이 있죠. 그리고 음이온의 주변에 있는 전자들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원자핵과 이 원자핵 사이에도 청력, 그 다음에 이 전자와 이 전자들 사이에도 청력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청력은 어디서? 전자 간 그리고 핵간 사이에서 청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 청력의 상호작용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냐? 이게 기본적으로 나타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 나타내기가 아주 어려워서 그래서 얘를 보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으로 이제 뭐냐면은 요 청력의 상호작용을 표현합니다. 자, 그걸 어떻게 표현? 자, 그럼 여기 잘 봐. 가정이니까 이거 역시 증명된다는 얘기예요, 증명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증명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해보자 이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얘를 가정을 했냐면 이 R, 여기서 R은 뭐 줄임말이겠어요? R은 뭐 줄임말이겠어요? R은 리펄시브 리펄시브 R, 요걸 줄인 거겠죠? 리펄시브. 그럼 얘를 본이 어떻게 가정을 했냐면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바로 R의 n승분의 B.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저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여기에 있는 B 얘는 그냥 비례상수입니다. 비례상수입니다. 그래서 이 비례상수는 뒤에서 곧 나오겠지만 실험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n이라고, r은 알겠죠? r은 요 사이 거리인데 n은 바로 여기에 있는 보온 지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온의 지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본지수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이온 전자 배치에 따라 경험적으로 이제 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온의 전자 배치에 따라 상황적으로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외울 건 없고요. 뭐 대충 이렇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제 그 이온의 전자 배치가 그 안정한 전자 배치가 예를 들어서 힐륨과 같다. 힐륨 전자 배치가 1s2잖아요. 1s2의 전자 배치를 가지면 그때 보온 지수 값은 대략 얼마로 실험적으로 결정되냐면 5. 그 다음에 니온이면은 한 7. 그 다음에 알곤과 같거나 혹은 이온이 전이금속이어서 구리 1 플러스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면 그때는 9. 뭐 하나만 더 써볼까요? 그리고 크립톤 혹은 은 1 플러스 양이온이랑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면 그때는 한 11. 무슨 말? 아니, 그때는 한 10 정도.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근데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 n 값이 꽤 뭐하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지수 값이 꽤 크다는 건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요 쿨롱 방정식에서는 여기에 거리에 대한 몇 차 함수입니까? 거리에 대한 1차잖아요. 1차 에너지가 1차인데 청력에 의한 에너지는 보시다시피 아무리 작아도 5 이상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값이 꽤 크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요. 굳이 구체적인 계산까지를 다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것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냥 대강 이 정도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두 이온 간 위치 에너지 표현이 저러하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줍니다. 26.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세 번째. 전체 위치 에너지. 자, 이를 이제 어떻게 표기할 거냐? 바로 아까 얘기 들었던 쿨롱 에너지의
본이라는 사람이 제시했던 청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다 더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에너지라고 하는 건 방향이 없는 스칼라이기 때문에 부분의 에너지를 다 더하면 전체 에너지가 되게 돼 있다. 그러면 쿨롱 에너지가 뭐였어? 요거였죠? 요거였죠? 그 다음에 본이 제시한 청력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끝! 알겠죠? 끝. 이게 답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되셨죠? 자, 요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지우자. 자, 그런데 말입니다. 3. 이 실제 이온 고체 결정 내에는 실제로 이온이 몇 개쯤 있느냐? 무한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무한개가 있을 거란 얘기지.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이온을 꼴랑 몇 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꼴랑 이온을 2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이온이 모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양이온 이런 식으로 양이온 아보가드로 수만큼, 음이온 아보가드로 수만큼 모여서 고체가 돼 있을 거라 이런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아보가드로 수만큼 모여 있다는 얘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몇 개라는 얘기,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무한정 많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수정이 돼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때 또 재미있는 건 고체 결정 구조는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 일반화된 이론이 그렇게 잘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고체 결정만 하더라도 생각할 수 있는 주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전부를 파악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특별한 몇몇의 예시를 통해서 이 이온 결정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예를 들어서 바로 NaCl 요걸 한번 예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aCl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 이번 시험에 뭐냐면 이번 시험에도 내가 말씀드린 거 좀 나왔죠. 네. 그러면 그리고 2차 고사 때도 내가 얘기한 게 나올 예정이겠죠. 그리고 이 주제는 고민아 교사가 바로 작년에도 그대로 했어요. 바로 작년에 그대로 했어요. 그러면 기출문제가 있겠죠? 네. 똑같은 기출문제가 있어요. 뭘 낼지 뻔해요. 그건 나중에 다 말씀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선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NA하고 CL, 그럼 여기서 이제 NA가 1 플러스 양이온이고 CL이 1 마이너스 음이온이잖아. 그럼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음이온이 있는 것을 여기에 이런 식의 나와 있는 유닛셀에다가 지금 저 NaCl의 결정 구조를 그려볼 예정이다. 무슨 말이겠죠? 저거를 그려볼 예정이다. 자, 유닛셀 우리말 번역? 우리말 번역은 단위세포죠, 그죠? 단위세포. 그리고 지금 이 단위세포에 표현되어 있는 요 보조선이죠, 요 보조선. 요 보조선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큐빅. 자, 큐빅 우리말 번역이 뭐예요? 큐빅 우리말 번역이 뭐예요? 왜 장난감 중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큐브라고 하잖아. 그게 무슨 뜻이냐고. 큐브의 형용사형 큐빅. 정육면체를 큐브라고 한다고. 그래서 지금 정육면체 타입의 유닛셀을 그린 건데, 여기에 NaCl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느냐? NA가 예를 들어서 NA를 편의상 이렇게 양이온이니까 빨간색 동그라미, CL은 음이온이니까 파란색 동그라미라면 표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여기에 있는 저 파란색 동그라미 음이온이 우선 여기 배치됩니다. 그 다음에 꼭지점, 또 꼭지점에 배치됩니다.
그리고 이 꼭지점에 배치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음이온이 면의 중간, 면의 중심에 또 똑같이 배치가 됩니다. 아시겠죠? 혹시 옛날에 배웠을 텐데 이런 식의 배열을 무슨 격자 구조라고 했죠? 이렇게 음이온이 이런 식으로 꼭지점, 면의 중간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이런 구조, 이런 격자 구조를 무슨 격자 구조라고 했죠? 그렇지. 바로 이런 배열 방식이 바로 페이스 센터드 큐빅이라고 하는 격자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면, 심, 입, 빵, 격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음이온이 배열되어 있는 방식이 지금 NaCl에서 면심입방인 거야. 알겠지? 뭐 요거에 대해서 뭐 한참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선은 뭐 이런 생각을 해두면 되는 거고요. 자, 이때 음이온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양이온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양이온. 그럼 그 양이온이 어떻게 될 거냐? 그 양이온이 바로 이 경우는 요 중심에 하나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모든 유닛셀에서 이렇게 모서리에도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모든 모서리에 양이온을 또 똑같이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오케이. 이렇게. 보이시죠? 보이시죠? 됐나요? 이제 보겠죠? 보겠죠? 좋아. 이때 이 면심입방으로 배열되어 있는 음이온과 그리고 양이온 이런 구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 NaCl과 같은 저런 모습을 rock salt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rock salt 구조. 그래서 양이온도 면심입방, 음이온도 면심입방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1대1로 들어가 있는 이런 유닛셀 구조를 우리말,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는 rock salt, 우리말 번역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암염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제 오케이? 되죠? 이때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양이온 있죠? 여기 음이온 있죠? 얘네들이 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입체적인 느낌을 그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칠판에 표현하기 위해서 이 어쩔 수 없이 양이온하고 음이온을 띄워 놓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는 바로 요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사실은 서로 접해 있습니다. 요 양이온하고 요 음이온이.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기하 구조적으로 뭐라고요? 정육면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정육면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요 두 개가 접해 있으면 당연히 이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접해 있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이 접해 있는 요 거리를 노란선으로 표현하면 그걸 여기에다가 올마 그렸을 때는 여기도 접해 있겠죠? 여기도 접해 있을 거고 여기도 접해 있고 여기도 접해 있고 여기도 접해 있고 여기도 접해 있겠지 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노란색으로 그린 선분이 요 선분하고 요 선분하고 요 선분이 다 어떤 선분이란 얘기예요. 요 선분, 이 선분, 이 선분, 이 선분, 노란색으로 표현한 모든 선분들이 다 같은 선분이다 이런 얘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접해 있다고 했을 때 이때 이 접해 있는 것에서 바로 이온 결합 거리 RE 라고 하는 걸 정의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이 RE는 근사적으로 R 플러스 더하기 R 마이너스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여기서 R 플러스 R 마이너스라고 한 건 각각 뭐겠어요? R 플러스 R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각각 뭐겠어요? 바로 이온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양이온 반지름 R 플러스, 음이온 반지름 R 마이너스 라고 할 때 두 개가 접하고 있으면 얘 반지름하고 얘 반지름 더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결합거리하고 거의 비슷할 거다.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에서 바로 요 3, 이온 고체 결정대에는 실제로 이온이 무한계가 있다. 라고 하는 요 상황에서 첫 번째일 그 유명한 마델룽 상수 요거를 도입한다 이런 얘기죠. 마델룽 상수를 도입하겠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첫 번째 1 바로 RE 거리에 해당하는 길이를 비례적으로 1로 정한다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그려놓은 노란색 선분 있죠? 그 노란색 선분 거리를 지금 뭐냐면 비례적으로 1이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거리를 1이라고 한다면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요 중심에 있는 양이온으로부터 요 또 다른 양이온 여기까지 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루트 2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나요? 루트 2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때 여기가 1, 여기가 루트 2면 여기서 또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그러면 요 양이온으로부터 요 꼭지점이 있는 음이온 있죠. 꼭지점이 있는 음이온 얘네들에서부터 요까지 거리는 루트 3이 되겠구나. 무슨 말 알겠어요? 비례적으로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되겠구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지. 뭐만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겠어? 어떤 양이온을 중심으로 사실은 음이온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죠. 그 다음 멀리 떨어진 거리가 요 사이 거리고 그 다음 요 사이 거리가 될 거라 이런 말이지. 근데 재밌게도 얘를 중심으로 잡으세요. 얘를 중심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이온 간에는 인력이 있습니까? 청력이 있습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이니까 쿨롱 인력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쿨롱 청력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는 쿨롱 인력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루트 2 거리에서는 얘도 양이온이고 얘도 양이온이니까 이 둘 사이에서는 쿨롱 인력이 나타나겠어요? 청력이 나타나겠어요? 같은 이온이니까 쿨롱 청력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요 양이온과 요 음이온 사이에서는 다시 또 쿨롱 인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라고 한다면 다른 이온들과의 거리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방금 봤던 것처럼 인력과 쿨롱 표현의 인력과 청력이 번갈아 나타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즉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인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청력,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시 인력. 그 다음 또 멀리 잡으면 여기서부터 또 다른 거리의 인력.
또 청력, 또 다시 인력.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무한계 모여있는 고체 결정 내에서 아주 번갈아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이거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이때 자, 그 다음에 1 마돌롱 상수의 도입 1, 2, 그 다음 3 3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의 쿨롱 상호 작용력에 대한 수리적인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식의 계산을 할 거냐면 자, 잘 보세요. 거리 1이 있죠. 거리 1. 거리 1. 그러면 여기서 거리 1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뭐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할 거냐면 인력, 그 인력을 그 크기 플러스로 지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양이온을 중심으로 인력 상호작용에 있는 음이온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얘를 중심으로 인력 상호작용으로 있는 음이온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여기다가 6. 그래서 밑에 나가는 상대 거리를 적어주시고 위에다가는 그 개수, 그 인력 상호작용이 몇 개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거리 1은 끝났으면 그 다음 떨어져 있는 거리는 루트 2 거리일 거 아니에요. 자, 루트 2 거리는 인력이에요, 청력이에요? 똑같이 양이온이니까 인력이에요, 청력이에요? 청력이죠. 그러면 이때는 앞에 마이너스를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마이너스의 뜻은 바로 청력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루트 2에 해당하는 청력의 상호작용은 이 그래프 안에서 총 몇 개가 있을까요? 이 그래프 안에서 이 그림에서 몇 가지가 나타날까요? 몇 가지가 나타날까요? 바로 12가지라는 거 알겠어요? 자, 어떻게 12가지겠어요? 자, 잘 봐요. 얘를 중심으로 루트 2 사이 거리에 있는 거는 누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그냥 얘 빼고 나머지 양이온이 다 루트 2 거리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 이 청력의 상호작용이 끝나면 다시 인력 상호작용으로 돌아오죠? 그럼 다시 플러스로 바꾸고 거리가 루트 3에 있는 녀석. 무슨 말 알겠죠? 루트 3에 있는 녀석의 입자 개수는 또 몇 개가 있느냐? 바로 얘를 중심으로 루트 3 거리에 있는 음이온 개수를 찾으면 되는 거죠. 몇 개가 있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식의 유니셀은 옛날에 배워봤던 거 기억나겠지만 이런 식의 유니셀은 이렇게 끝납니까? 이게 계속 확장됩니까? 이게 계속 확장되고 계속 확장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고려해야 될 계산이 이렇게 끝나겠습니까? 이 뒤에 계속되겠습니까? 이 뒤에 계속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한히 계속되는 겁니다. 무한한 계산을 인간이 할 수는 없고요. 누구한테 시킬 수 있겠습니까? 컴퓨터한테 시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이 값은 어딘가에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무한정 확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렴할 수는 어떻게 수렴하는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수학자들이 해보니 수렴을 한대요. 수학자들이 이게 어딘가에 수렴하는 무리수로 증명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 값이 어떻게 되느냐?
면 요 NaCl 같은 경우 값이 어디더라? 1.74756. 요런 이거 무리수입니다. 무리수. 요 값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이 값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을 뭐라고? 대문자 A 라고 하고 이 대문자 A를 뭐라고 부르느냐? 마덜롱 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구한 값을 마덜롱 상수라고 한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때 이 마덜롱 상수를 구해 보았더니 결국 이 마덜롱 상수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이 고체 결정 안에서 쿨롱 상호작용을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인력에 의한 요소가 더 우세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청력에 의한 요소가 더 우세하다는 얘기예요? 무한 결정 구조를 생각해 봤을 때 쿨롱 상호작용으로 보면 결국 요놈하고 요놈 사이에 인력의 상호작용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청력의 상호작용이 전반적으로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바로 인력 상호작용이 전반적으로 더 강하다는 얘기죠? 왜? 결국 마덜롱 상수가 무슨 값으로 표현되는데? 양수로 표현되잖아요. 인력을 편이상 플러스 청력을 편이상 마이너스로 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산되어 나온 숫자가 양수라고 하면 이 말은 아하 쿨롱 인력이 더 우세하구나. 무슨 말 알겠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 마덜롱 상수가 된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마덜롱 상수는 이제 지금 마덜롱 상수의 도입 1, 2, 3에 그 다음 4. 그러면 고체 결정 구조는 NaCl만 있겠어요? 고체 결정 구조는 다른 구조도 있어요. NaCl 구조는 다른 구조도 있죠. 그래서 이 마덜롱 상수를 다른 구조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마덜롱 상수가 어떻게 된다? 결정마다 결정 구조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내 교재 25페이지 보세요. 내 교재 25페이지 보세요. 자, 교재 25페이지 찾았어요? 교재 25페이지. 자, 그 교재 25페이지에 오른쪽 단락 위쪽. 교재 25페이지에 오른쪽 단락 위쪽. 요거. 보이시죠? 요거 보이세요? 요거. 요게 여러 결정 구조. 이게 뭐 소디움 클로라이드, 세슘 클로라이드, 징크 블렌드 등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때 나타나는 요 앞에 거는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요 뒤에 것만 보면 돼요. 뒤에 것만 보시면은 뭐 1.74756, 1.7626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요 값을 우리가 뭐라고? 마덜롱 상수라고 한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정 구조마다 다 마덜롱 상수가 다르게 나타난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결정 구조를 이런 식의 개념을 마덜롱 상수라고 해요. 됐죠? 그러면 이때 이 마덜롱 상수를 가지고 이제 뭘 해볼 거냐? 요겁니다. 자, 여기 지울게요. 지우자. 자, 아까 요 제목이 요거였잖아. 3. 이온 고체 결정내는 이온이 무한계.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자, 이온 간 거리를 다시 이제 이온 간이라기보다 양이온과
음이온 간 가장 가까운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사실 요 NaCl 구조에서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리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부터 여기잖아요. 여기부터 여기. 그러면 양이온하고 음이온의 이온 결합 거리가 있겠지만 그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 이온 결합 거리를 편의상 그냥 그 일반적으로 R이라고 표현해 보자 이런 얘기죠. 그럼 이때 어떻게 되느냐?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모든 이온 간의 위치 에너지 표현.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뭐 여긴 지워도 되겠어요? 네. 여긴 지워도 되겠어요? 쏙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것도 이제 필요 없고. 바로 E라고 표현하면 이게 전체 위치 에너지잖아요. 이 전체 위치 에너지에다가 근데 이 수식은 누구의 수식이었죠? 이 수식은 아까? 이온 몇 개? 이 수식은 양이온 하나, 음이온 하나에서의 상호작용이었잖아요. 얘를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 이렇게 바꿔줍니다. 바로 여기다가 수식을 어떻게 썼더라? 이렇게. 첫 번째 Na 전 NA를 하나 넣어줍니다. 자, NA가 뭐겠어요? 아보가드로 수입니다. 자, 왜 여기다가도 아보가드로 수, 왜 여기다가도 아보가드로 수를 왜 곱해줄까요? 바로 에너지 표현을 누구 기준으로 해주기 위해서? 1몰 기준. 알겠죠? 왜냐하면 적어도 화학에서 물질을 다루는 개수의 단위가 몰수기 때문에 그 양이온과 음이온이 1몰 기준으로 모여 있다면 아까 양이온 하나, 두 개 있을 때에 대해서 아보가드로 수만큼 배수를 해주면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뭐를 하나 더 넣어주냐면 빠로바로바로바 짜잔, 이 녀석을 앞에다가 하나 더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A가 뭐였습니까? A 이름이 뭐였어요? 마덜롱 상수였죠? 요 마덜롱 상수를 넣어서 여러 이온 간 모든 쿨롱 상호작용을 고려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런 얘기인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됐죠? 그리고 이때 B가 뭐였어요? B가 그냥 일종의 비례상수였잖아요. 막연한 비례상수였잖아요. 그럼 이때 사용한 이 비례상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거예요. 그냥 이 막연한 비례상수는 바로 모든 이온 간 청력 상호작용, 모든 이온 간 청력 상호작용을 한꺼번에 고려하는 비례상수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까는 이온 두 개 사이의 그 어떤 비례상수였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온 두 개가 아니라 이온 무한정 모여 있을 때 뭐 어떤 비례상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거라고 그냥 대충 퉁치자 이런 말이죠. 왜? 어차피 얘도 실험적으로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되십니까? 그래서 아까 두 이온 간의 위치 에너지 수식에서 어떻게 변형을 한다?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고 쿨롱 상호작용 수식에다가 마덜롱 상수를 도입하는 거예요. 이게 고체 결정안의 무한계 이온 사이의 전체 위치 에너지 수식이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왜 준다? 왜 줄게? 요 그림 이제 그림은 딱히 필요 없어요. 줄게. 그러니까 뭐 지금 NaCl인데 그래서 NaCl에서 마들롱 상수값이 대충 얼마다? 1.74756. 외우는 거 아니고요. 필요하면 제시해 줍니다. 알겠죠?
자, 여기 지울게요. 지운다. 지우자, 지우자, 슥슥슥. 지우자, 지우자. 슥슥슥슥. 지우자, 지우자. 슥슥슥슥. 지우자, 지우자. 슥슥슥슥.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게 뭐냐? 자연계에 실제 존재하는 물질이 가장 안정하다. 자, 요 얘기는 마치 그 수학의 공리 같은 겁니다. 공리. 자, 공리라고 하는 건 그 증명할 수 없이 너무 당연한 걸 공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자연과학자들은 우리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가장 최적화된 상태. 알겠죠? 그게 우리 자연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충돌, 뭐 그다음에 엔트로피 변화, 에너지 상태의 변화, 혹은 생물적 진화 등등등 이런 것들이 결국 어디로 향해 간다? 가장 최적화된 상태로 달려간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뭐 진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뭐 여하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실제 자연에 나타나는 것이 가장 안정한 상태라서 이때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얘를 짜잔 미분을 해볼 것이요. 미분. 자, 미분 보이시죠? 미분. 미분. 자, 미분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된다. 바로. 자, 우선 여기 사실 다 상수여서 사실 뭐 이 미분한다고 해도 그렇게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떻게 되면 그냥 마덜롱 상수,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수, 그 다음 z 플러스 z 마이너스의 2제곱 나누기 4파이 입실론 제로. 여기까지 그냥 다 상수거든요. 맞죠? 자, 그런데 이때 거리에 대해 미분하는 건데 거리가 이게 분모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얘가 거리의 제곱이 되면서 앞에 마이너스가 나올 것이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도 NA하고 B가 다 상수죠. 자, 근데 거리의 n승, 다항함수를 미분하면 그게 n 플러스 1이 될 거고 앞에 n이 하나 빠져나오겠죠.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됐습니까? 됐어요. 됐죠. 그래서 이때 물리학자들은 혹은 자연과학자들은 어떤 가정을 하냐면 요때 이 R에다가 RE가 뭐죠? RE 실제 결합거리요.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에 실제 결합거리. 그러니까 아까 양이온 있었죠? 아까 음이온 있었죠? 요 둘 사이의 결합거리 R이에요. 이렇게 접한다고 했을 때.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접한다고 했을 때 요 둘 사이의 결합거리 있죠. 그 결합거리를 딱 넣으면 이 값이 뭐 0 보이죠? 0.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는다. 바로 뭐 최소값 혹은 극소값 조건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실제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에서 이 고체 결정 구조가 가장 에너지가 최소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이 가장 안정하다라는 거를 그 가정을 수리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게 0이 된다는 얘기는 이걸 0해서 뭐 방정식을 찾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코 0에서 방정식 찾으면 뭐가 나올 것이냐? 바로 이렇게 됩니다. 얘를
찾아주시면은 요 본 상수 요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제로하고 n 분의 마돌롱 상수의 z 플러스 z 마이너스 그 다음에 2의 제곱에 거리 r0의 r2의 n-1승 이런 꼴로 표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때 잘 보시면 요 마돌롱 상수 이거 양수예요, 양수. 마이너스 나와 있지만 양수예요. 왜 양수냐면 z 마이너스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z 마이너스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아까 mg5에서 z 플러스가 얼마예요? 플러스 2. z 마이너스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잖아요. 그래서 음이온가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건 음수가 아니고 양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는 b값. 얘를 다시 어디에 넣어 볼 것이냐? 이 b값을 다시 여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저기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얘를 다시 저기 집어넣는다. 그럼 네 번째 4 최소 위치 에너지. 그게 위치 에너지의 미니멈 값이 될 건데 자, 얘를 여기에 집어넣고 거리에다가 뭘 쓰라는 얘기예요? 거리에다가 결합거리 R2, R2를 넣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를 쫙 넣고 계산하면 뭐가 된다? 요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A의 아보가드로 수의 Z 플러스 Z 마이너스 의 전자전화량 제곱 4파이 입실론 제로의 R 제로의 1 빼기 N분의 1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뭐냐면 이게 꼴이 여기 R에 N-1승이 있기 때문에 여기 넣으면 이거랑 샥 양분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면서 R이 나오면서 이렇게 딱 묶여. 표현이 예쁘게 묶인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는 거리가 R이었는데 여기서는 거리가 이제 뭐로 바뀌는 거야? 실제 결합거리 R2로 바뀌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이 최소 위치 에너지, 이 최소 위치 에너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이게 격자 에너지요. 알겠죠? 요걸 격자 에너지라고 합니다. 됐죠? 이 격자 에너지를 표현하는 이 수식을 이걸 그 유명한 본 랑데 이쿠에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때 이 격자 에너지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이거 양수예요, 음수예요? 이거 음수인 거 알겠죠? 왜냐하면 양수 음수 알겠죠? 음수. 그래서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게 기체 상태에 있다가 고체 결정기로 모였을 때 바로 뭘 할 수 있느냐? 격자 형성 과정이 매우 큰 발열 과정이구나. 무슨 말 알겠죠? 발열 과정이구나. 그거를 얘기해주는 수식입니다. 자, 그리고 N값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N값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자 배치에 따라서 보통 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통 값이 커요? 보통 값이 작아요? 보통 값이 컸죠. 5, 6, 7, 8 막 그랬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1 빼기 5분의 1, 1 빼기 7분의 1, 1 빼기 9분의 1 하면 사실 이 부분도 거의 뭐에 가깝겠어요?
1에 가깝다고. 무슨 말 알겠죠? 뭐 1 빼기 9분의 1 해야 뭐 거의 1에 가깝겠지. 그래서 사실은 지수 부분이 나와 있지만 그렇게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앞대가리 수식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지. 이 개념을 뭐라고 부른다? 뭐냐면 이 개념을 바로 마덜롱 상수를 도입한 그 격자 에너지 표현식이 된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 학교에서는 뭘 하게 될 거냐면 지금은 내가 마덜롱 상수가 아까 1.74756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학교에서 뭐 할 거냐면 NaCl이 아니라 다른 결정 구조. 다른 결정 구조에서 어떻게 얘를 근사적으로 찾아낼 수 있느냐. 그런 걸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거리에 캐 가지고 아까 NaCl에서 마덜롱상 찾아 들어가는 과정이 있죠. 그거를 다른 애들에서도 한번 해보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런 거를 학교에서 하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몇 개 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나중에 내가 기출문제를 찾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격자 에너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리고 이따 그 뒷수업 끝나고 8시에서 9시에 다시 한번 만납시다. 알겠죠? 그때 보도록 해요.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2시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이따 봐요. 이따 봐요. All right.